자, 4교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신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전선로를 신설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예.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읽어보세요. 신도시죠? 신도시. 예. 농촌도 아니고, 구도시도 아니고, 신도시. 그 다음에 배전선로. 여러분, 주로 DL이에요? TL이에요? DL 입장에서 설명하라는 거잖아, DL. 예, 이것보다는 DL 입장에서 설명하고, 신설할 경우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 일단은 신도시면 지중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려한다면 가공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중 써야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 지중 쓰면 케이블이 주가 되겠어요? 아니면 일반 가공선로가 주가 되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예, 그러면 케이블이죠? 자, 케이블이면 항상 이놈은 여기가 오픈이 됐냐, 안 되냐에 따라서 페란티. 그죠? 자기 여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여자는 이거는 발전기는 아니니까 자기 여자에 준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전동기 쪽에 뭐를 일으킬 수 있어요? 뒤에 우리 이 교재 뒤에 또 나와 있는데요. 전동기에 여자가 막 그 C가 커지면 전동기가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전동기. 전동기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동기도 진상작용이 일어나죠. 네, 이따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자, 이거, 그 다음에 사고 대책. 예. 그 다음에 신도시니까 전기차 이런 거 조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산다고 가정하면 EV 이런 것들 고려 좀 해줘야 되죠. 자, EV를 고려하면 V2G 이제 이런 것들도 설계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죠.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고 써야 되죠. 예, 그러면 마찬가지죠. 지중으로 하는데 이 지중으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공급 방식을 잡을 거냐. 그러면 GIS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V2G가 되면 결국은 보세요. LVDC로 갈 겁니까? MVDC로 나중에 갈 겁니까? AC 타입으로 계속 갈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사항이죠. 예. 그래서 LVDC급으로 표현할 겁니까? MVDC로 표현할 겁니까? DC 타입으로 할 겁니까? 향후에 AC 타입으로 할 겁니까? 예. 물론 여러분들이 V2G나 V1G나 V0G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역사를 알고 계실 거고 우리는 요즘에 V2G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가 쭉 깔고 표현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 4교시의 1번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가져오는데 그러면 고려사항에 보시면 왜 여기에 ALTS나 스폰 네트워크나 CLS를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냐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도 또 이 출제하는 분들이 아마 같은 동기들이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요렇게 돼 있는데 자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가 A하고 B가 있다. 이게 그럼 지중선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죠. A, B면 얘가 주 전원이고 예비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ALTS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다 녹아서 나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지금까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쉬운 문제가 아닐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1번 문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1번 문제는 어느 정도 구력만 있으면 쓰죠. 그러면 문제를 여러분 이제 배치를 굉장히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은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 4교시에 2, 3, 5, 6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얘를 제일 잘 쓰고 얘는 조금 약해. 그러면 답안지 얘를 어떻게 하냐면 답안지 앞쪽에는 제일 잘 쓴 거, 그 다음에 이 제일 못 쓴 거를 반드시 중앙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하는 친구들도 제가 몇 사람 봤어요. 이렇게 배치했다. 그래서 작전이 무슨 작전이에요? 속박이. 예, 가운데다가 살짝 좀 약한 놈을 집어넣고 채점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임팩을 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설명 잘하네. 여기서는 조금 약하더라도 원래 잘했던 애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바로 통과가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 예. 상당히 영특하게 답안지를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 쓰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배치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 같으면 제일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예, 왜 그러겠어요? 어차피 이 문제는 내가 설계자의 입장으로 쓰면 돼요. 예, 직류, 그 다음에 가공은 이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가공은 이렇게 해서는 일부를 쓸 수 있지만 안 되고, 그러면 배전선로를 지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요즘처럼 극한, 예, 폭우가 내렸다. 그러면 이 지중선로가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물에 잠기면 안 되니까 배수 시설은 이렇게 할 거고, 환기 시설은 이렇게 할 거고, 뭐 이런 여러분들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되고. 2번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게 지금 현재 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ESS에 여러분 좋은 점을 지금 쓰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ESS가 우리가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ESS가 조금 문제가 된다고 지금 이 출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가 왜 사용이 됐고, 왜 화재의 원인이 일어났고, 이 안전을 강화하는 대책이 그러면 뭐냐? 그럼 여기 보세요. ESS를 쓰지 말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아니죠. 결국은 ESS를 써야 돼요. 예, 결국은 ESS를 써야 되는데, ESS가 화재가 나는데, 그럼 이 화재가 나는 게 이거잖아요. 충전 설비에서 화재가 납니까? 아니면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납니까? 아니면은 기타 기계에서 화재가 납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대책을 강화하는데, 이 안전 강화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잖아요. 화재는 날 수는 있지만 이 화재가 나게 되면 결국은 확산이 안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2번의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확산이 안 되게 한다는 거는 보호 설비도 중요하고 소화 설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도 저번에 어떤 공장에서 화재가 난 것처럼 리튬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일반 연축이 더 좋은 겁니까? 이제 이런 전지의 타입을 또 고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SS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타 내용의 ESS는 이 계통에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계통에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핵심 키로 조금 하나는 써야 되는 거죠. ESS가 왜 필요하죠? ESS를 안 쓰면 안 되느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의 스토리지인데,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거는 일렉트릭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ESS는 다양한 ESS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라내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해서 이 자체가 지금 화재에 의한 일렉트릭 쪽의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ESS의 적용 이유를 쓰고, 여기서 말하는 ESS가 EESS냐 아니면은 BESS냐, 우리 여기서 얘를 일렉트릭이나 배터리 쪽으로 좀 이거 끄집어 다시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어에서 ESS는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기나 배터리를 이용하는 ESS급에서 화재가 날 수 있다. 그거죠. 예, 그런 내용들을 ESS에서 해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를 설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ESS는 용량이 상당히 커야 될 상태도 가는데 그 ESS에 이렇게 화재가 나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ESS를 부지를 가지고 ESS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양수 발전을 ESS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좀 써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그 강화 대책은 설명을 드렸고요. 자, 3번에 과도 회복 전압. 과도 회복 전압인데 RV라고 써놨어요? TRV라고 써놨어요? TRV. TRV를 딱 찍어놨죠? TRV를 딱 찍어놨기 때문에 일단은 TRV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TRV. TRV는 과도 회복 전압이다. 그래서 개요 밑에 과도 회복 전압, 상용 회복 전압, 그 다음에 TRV는 뭐고 1번, 2번이 설명이 되어 있고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TRV인데 요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잖아요. 요렇게 차단기를 이렇게 그려서 요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이 TRV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이 TRV는 결국은 여기 전원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 차단기의 2차 부분을 V2라고 했을 때 V1에서 V2가 TRV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이 그림이 어디냐면 논문에 이런 그림이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 TRV의 형태를 보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TRV를 해석하려면 L에서도 있고 C에서도 TRV를 사실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3번 문제는 결국은 이 다양한 TRV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그림은 어디에서 써먹을 그림이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ITRV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PFRV.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TRV고 여기가 PFRV잖아요. 회복전압. 그 다음에 여기도 재기전압이라고 표현됐고 여기는 회복전압인데 그럼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TRV일까요? 그죠? 여기가 TRV죠? 그러면 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E하고 I가 있는데 E하고 I를 보면 E하고 I에서 어떤 게 지상이냐면 전류를 기준하게 되면 전류가 전압보다 지상이죠? 전류 지상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TRV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L하고 C를 언급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표현하면 좋고 시간이 정확하게 안 되면 이거라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얘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급하고 나는 얘로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면 이런 모델이 E를 기준했을 때 요렇게 그리는 게 지금 무슨 모델이에요? 이게 전류의 지상 모델로 그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류의 지상 모델로 그려서 얘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얘를 TRV로 이렇게 지금 해석한 건데 이 부분을 요만큼만 해석할 TRV냐 아니면은 아예 얘를 차단 메커니즘으로 해서 당신이 이거를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렇게 해서 얘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차단 메커니즘을 그릴 거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TRV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던졌기 때문에 TRV의 개념이 사실 중요해요. 그럼 차단기를 닫힌 상태는 우리가 TRV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TRV점은 최종 뭐예요? 전류가 0점일 때 이미 TRV로 표현하기 때문에 차단기로 보면 차단기가 뭐예요? 열려있는 상태가 일종의 TRV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3번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준비할 때는 이거를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여러분 이거를 밥 먹듯이 그려내야 돼요. 예, 밥 먹듯이 그려야 한다는 거는 얘를 모션으로 예, T0, T2, T1, T2, T3, T4, T4 그래서 T4까지 예, T0부터 1, 2, 3, 4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모션으로 그리는 차단 메커니즘도 하나는 개발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어떻게 나왔었죠? D에도 있지만 C에서도 제동 작용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그리면 전류가 진상으로 그린 거잖아요. 전류가 진상이 돼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여러분 답안지에 다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차단기가 열린 쪽이고 여기서 걸리는 전압은 전원이 얘가 차단이 0점에서 전원부의 전압값이죠. 그래서 이만큼을 극간의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예. 그래서 여기에 결국은 최대가 얼마가 되냐면 초기에는 마이너스 3EM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극반전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제동작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동작용이 있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동작용이 있게 되면 얘가 3EM으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이 뜻이죠. 이런 내용들을 여기 3번에 좀 녹여서 표현하시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복귀해 오신 분 계세요? 복귀 저한테 월요일 날 복귀해가지고 교시별로 14페이지씩 다 해서 복귀한 분이 저한테 보낸 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썼는지 좀 봐달라. 근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또 제가 합격이 되면 좋은데 불합격하면 저를 또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용은 잘 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4번 문제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자 아래 계통에서 이거죠. 네. 우리 교재는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Z1, Z2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교재에 있는 문제로 그대로 편집을 올려드렸는데 Z1, Z2를 나중에 Z에 ZB로 바꾸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고정점이니까 ZF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는데 이 문제도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이미 여러분 이렇게 던졌잖아요. 아래 계통에서 이거에서 여기에 A 버스가 있고 B 버스가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선 지락이 일어나고 2선 지락이 일어나고 3상 단락 순으로 계통의 안정도가 더 가혹하게 나빠짐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1선 지락 다음에 뭐예요? 2선 지락 그 다음에요 3상 단락 이렇게 갈수록 가혹해진다는 거 이미 여러분께 던져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가혹해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고장 임피던스와 전력 전송의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해봐라. 그런데 이게 거슬려 이게. 고장 시에 영상의 임피던스는 Z0잖아요. 그러면 저 역상의 임피던스는 Z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거 고장을 해석하려면, 우리 답안지에, 나중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볼 수 있는데, 우리 문제를 풀 때 보면, 답안지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다가 ZF를 요렇게 든 그림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ZF를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렇게 그림을 그린 게 있고, 요렇게 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고장의 임피던스가 선과 대지의 해석이 안 나 이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얘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는 놈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애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문제에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놈은 누구하고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선이 끊어지거나 두 선이 끊어지거나 이거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문제를 읽어내야 된다고요. 말의 의미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얘는 무엇일까요? 얘는 사고의 F가 일선지락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 하는데 과거에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자, 발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얘를 가장 기본적인 그림으로 해석하죠. 이렇게 EA Z1 여기서 말하는 Z1은 동기 임피던스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포즈를 끼우듯이 탁 끼워요. ZF를 딱 끼워. 일선지락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선지락이면 이거잖아요. 얘를 모델링하면 ZF가 탁 끼워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일선지락이야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의 관계예요? Z0와 Z2가 이렇게 된 놈이죠? 이거 아니에요? 끼워 넣어. 그럼 일선지락 끼워 넣었죠? 그러면 임피던스가 요놈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직렬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선지락이면 이때 ZF는 요놈과 요놈이 이번에는 병렬로 보일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서 저기에다가 그대로 여러분 빨리 풀어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30분, 40분 이렇게 푸는 거는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앞으로 합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 기술사 공부는 이렇게 여러분들 깊이를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깊이 문제를 푼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합격이 빨라지는 게 아닙니다. 스피드를 안 내면 절대 여러분 합격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는 뭐냐 하면 빨리 풀어내야 된다고 얘를. 빨리 풀어낸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사고가 안 났어. 사고가 안 나면 내가 보는 임피던스는 얘와 얘밖에 안 보인다고요. 사고가 났어. 그럼 사고가 나면 벌써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난다는 거는 이 모양이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하고 비슷하지. 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얘를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하고 비슷해.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양쪽에서 보는 거를 전달 임피던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달 임피던스가 요놈이 다시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한다고. 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마치 뭐냐면 요렇게 Y자인데 얘가 요만큼이 전달 임피던스 해석이 돼야 되니까 다시 요놈을 요렇게 해서 얘를 해석해 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고가 났을 때의 전달 임피던스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사고가 났을 때 임피던스니까 마치 Y를 이렇게 보면 무엇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델타로 해석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델타로 해석하니까 ZAB는 이렇게 구해내야 되죠. ZAB를 구해내려면
델타 Y가 되니까 항상 우리가 내 거를 계산하려면 반대편 걸로 나눠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ZF로 나누고 두 개씩 잡아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린다는 거예요? ZA, ZB 플러스 ZB, Z의 F의 ZF의 플러스 뭐예요? ZA, ZF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부터 일단 여러분들이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와줘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석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거가 요게 나와야지만. 그럼 보세요. 사고가 나기 전에는 ZA 플러스 ZB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얘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ZAB로 바뀔 거 아니에요. ZAB. 근데 이 ZAB의 자리는 요노마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풀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뭐에서 거슬리냐면 이거에서 거슬린다고, 이거. 이게. 그러면 우리 답안지에 한번 봅니다. 답안지에 보시면 답안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밑에 여러분들 표가 있죠, 표. 그 표 한번 봐보세요, 표. 그래서 아마 이번 회차에 그래도 난이도로 본다면 이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지 않았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거기 표에 보시면 일단 4번 밑에 표 제목을 정확하게 여러분 꼭 항상 나중에 학습하시더라도 이 표의 제목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9-5라고 써놨는데 고장 시의 등가 대칭분 임피던스, 고장점 임피던스죠. 그 다음 양쪽으로 A, B 써놨죠. A, B. 그 다음에 이때 ZF를 병렬로 삽입한다는 모델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6에 보시면 Z0, Z2, 1선 지락, 2선 지락, 3상 단락 다 써놨죠. 다 써놨는데 그 값이 0보다 크다 작다. 다. 1보다 크다 작다. 1보다 작다. 이걸 여러분들 언급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러니까 참고로 보시면 Z0가 있는데 두 개의 표가 있죠. A라는 쪽이 있고 B라는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Z0가 실수 플러스 J의 허수잖아요. 여기도 실수 플러스 J의 허수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값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 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제자는 이거를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애우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이거죠. 그러면 제일 뒤에 마지막에 보면 ZF가 0인 조건 있죠. 0. 얘는 누구예요? 3상 단락이야. 그럼 얘는 1보다 크냐 작으냐? 당연히 1보다 작죠. 이걸 여러분 언급을 하는 거야. 이 자체를 언급하면 점수를 엄청 많이 줍니다. 예, 이 자체를 언급 안 하고 여러분 저 1이라는 거를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많이 깎여요. 그래서 출제자들이 의도를 딱 담을 때는 이런 것들을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고. 이런 말들을. 예.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이렇게 줬을 때 가혹합니까? 가혹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가혹해지는 거죠. 엄청나게 가혹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0이냐에 따라서 가혹하냐 가혹하지 않냐를 나중에 어디서 보냐면 우리 전압 안정도 편에서도 보면 0, 1, 2 어느 게 더 가혹한 거예요? 이게 더 가혹해, 이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빗대서,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예, 다음 차의 내용에도 잘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5번에, 자, 콘덴서의 개폐 서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5번의 문제에서 콘덴서의 개폐 써지니까 물론 캐패시터에 관련되죠. 그죠? 그래서 콘덴서의 개폐 서지 부분인데 거기에 어디를 보시냐면 개요를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조금 지울 테니까. 콘덴서의 개폐 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뭐를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콘덴서의 개폐 서지니까 개로, 폐로 이거를 나눠서 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개로라고 하는 거는 개방시, 그 다음에 뭐예요? 폐로시, 개방시, 폐로시 이거를 일단 꼭지를 나눠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꼭지로 잡았으면 될 거예요. 개요 하나 끄집어내야 되고, 그러면 콘덴서라고 하는 놈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써내야 되죠. 콘덴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콘덴서를 개방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여러분 거기 개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개방을 읽어보면 몇 꼭지가 보입니까? 개방 시 먼저 우리가 개폐기 투입부터 정리되어 있는데 투입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 투입 시에는 과도 도립 전류와 과도 진동 주파수 문제와 CT 2차의 가전압 문제가 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이 제목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는 이거 도립. 두 번째는 뭐예요? CT 2차 과전압의 문제. 그 다음에 델타 V에 관련된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상에서 델타 V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V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려면 여러분 거기 이렇게 써놨죠. 이 델타 V는 하나는 XX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XL이 있는데 XX 쪽의 전압이니까 XX의 전체 V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의 전압이 있습니다. 이 설명이 이제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도립전류의 문제가 있고 CT 2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항은 우리 개방시에 보면 여러분 개방시의 개요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개방시에는 회복전압에 의해서 뭐가 있어요? 제조모가 있죠. 제조모. 회복전압에서 제조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잔류전하에 의한 방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전동기가 뭘 일으켜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전동기가 어떤 현상? 자기 여자. 발전기의 자기 여자하고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C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내년도 어차피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요 제목을 정확하게 좀 정리해 놓으세요. 요 제목. 이 제목부터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해야지만 이 문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 차단 메커니즘에서 이 소의 특징을 문제를 낸 게 있거든요. 특히 이 C회로나 관련시켜서 그 C회로하고 관련시켜서 이런 문제를 내는데 예를 들어서 52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G12는 어떤 특징이 있고 G12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V12는 어떤 특징이 있고 A12는 어떤 특징이 있고 MBB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OCB, GCB, VCB, ABB, MBB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런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혹시 여러분들 이거 52는 동작 메커니즘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 냉각 작용 이거 들어보셨어요? 냉각 작용. 예. G12는 무슨 작용이라고 그러죠? G12는 이거 치환 작용이잖아요. 예. 혹시 V12는요? 응? V12 확산. 그러면 ABB는요? 이거 갑 들어보셨죠? 갑. MBB는 뭐라고 하죠? 벽면. 그죠? 네. 벽면 효과.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년도 이렇게, 저는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게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점짜리로.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차단기에 관련된, 얘네들 결국 뭐냐면 투입시나 개방시 차단기의 성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고요. 내가 이거 질문했던 것 같은데, 한테 그려보라고까지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좀 잘 써먹었나? 예.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ASS가 뭐냐? 아니, 했던 것 같은 게 했어요.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카톡으로 ASS는 이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제가 부연 설명으로 더 드렸는데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 풀어졌어요?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이 사람이 문제를 지금 꼬으려 가거든요. 송전에서 개폐 이 개념으로 여러분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만 해석을 시작하면 안 되고, 물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내용을 보니까 배전이라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보이시지만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6번에 배전 선로에서 차단과 개폐 장치의 정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송전에서 차단과 개폐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이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은 너무 답안지가 다양하게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배전 선로에서 딱 국한을 시켜줘요. 배전 선로에 대해서 써라. 배전에서만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배전 선로 송전이 아니고 이거는 배전에서의 개념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차단 장치는 뭐고 개폐 장치는 뭐냐. 그러면 소능력이 있는 거냐 소능력이 없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도 있지만 우리 답안지를 보시면은 차단기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차단 장치라고 그래서 장치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폐 장치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적으로 써달라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인데 송전에서의 개폐 장치로 물어본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사람은 얘를 말꼬리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얘를 말꼬리 자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거기 그림 보시면 CB 예시입니다. CB 리클로저 섹션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라인 퓨즈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여러분 보시면 이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이 이거 개폐기인가요? 개폐기인가요? 근데 우리 리클로즈를 개폐기 않고 차단기라고 그러잖아요. 섹션 개폐기인가요? 이제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 라인 퓨즈는
여기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면 이 퓨즈를 아웃시켜야지만 이 사고가 여기 계통으로 확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아웃되면 좋은 거죠. 그럼 얘가 아웃이 되려면 퓨즈를 결국 녹여버려야 되잖아요. 그 퓨즈를 녹이려면 얘가 그런 행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얘가 그런 행위를 좀 해야 되는데 1F, 2F, 1D, 2D에서 1F, 2F가 됐을 때 얘가 카운팅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F에서 사고가 거기에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 부하예요. 정상 부하인데 사고가 나면 전류가 이렇게 급증할 거 아니에요. 전류가 이렇게 급증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를 왜 이렇게 그리냐면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1F의 동작이 사고가 나면 1F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한번 회로를 뭐 했다는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열어준 거.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면 요만큼이 1R이 된 거예요. 1R. 그래서 요렇게 돼서 다음에 2F로 들어가는데 요렇게 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계수가 시작되는 거죠. 누구의 계수가 시작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게 리클로저 가정하면 리클로저가 닫혀 있을 때는 이 섹션이 얘를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열려 있다는 거는 사고가 나니까 한번 1F가 될 거 아니에요. 폴트가 뜨면 얘를 한번 연다고. 그럼 얘가 한 번 열어서 하고 섹션이 딱 한 번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열었을 때만.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여기서 다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일단은 이거에 대한 정의, 이 개폐 장치의 설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리클로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얘네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얘를 조금 올려서 얘네들을 지금 표현해야 된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GS, SE, ASS, ALTS. 여러분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맨날 나오잖아요. ALTS, ATS, CTTS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ALTS로 냈죠. 그럼 우리가 요것도 기출문제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5년도에는 또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ATS하고 CTTS.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냈는데 얘네들이 쉽게 표현하면 여기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결국은 GS나 SE가 주종을 이뤄요. 그 다음에 우리 선로에 오게 되면 시험과에 오게 되면 ASS나 그 다음에 여기에 오게 되면 ALTS 이렇게 주로 포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로의 적용사항을 쓸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표현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면 TAT라고 나와 있죠. TAT. 예. 우리 답안지 보시면 TAT라고 해서 총 누적 시간. 예. 총 누적 시간을 TAT라고 그러는데 총 누적 시간도 좀 언급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ASS는 300kVA 이상이고 주로 뭐라고 되냐면 수용과 군내 사고가 DL로 파급되는 것을 방지한다. 예, 수용과 군내니까 ASS에 여기가 수용과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여기 계통으로 파급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ASS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표현해야 되고 ALTS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럼 ALTS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ALTS가 여기가 여러분 이 ALTS를 실제 ALTS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우리 DL의 방식에 보면 예비선 절체 방식 아시죠? 여러분 예비선 절체 방식이 A, B가 있을 때
이쪽 선로가 사고 나면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거기에 있는 트랜스퍼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일종의 ALTS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비상 발전기가 있고, 상용 전원이 있는데, 여러분 비상 발전기가 상용 전원이 아웃되면 비상 전원이 투입이 돼서 발전기가 돼야 되는데, 발전기가 정상 주파수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순간 정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정전이 없어야게 만들려면 결국은 뭐냐면 CTTS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마치 이 CTTS가 얘는 넘어갈 때 정전이 일어나는데, 이 CTS가 뭐하고 아주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냐면 UPS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인.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문제를 좀 정리해 봤고, 이 답안지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뭐 이게 우리가 이 출제하는 분들이 답을 매번 다 공개해 주면 좋은데, 답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게 그 지극히 주관적이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답안의 가장 표준은 책대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책대로. 그리고 항상 차별화 전략을 많이 짜시면서 이게 변형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늘 저는 강조드리는 게 차별화 전략은 책대로 잘 쓰는 게 차별화 전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시험까지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번 시험에 최선을 다해서 한 2, 3개월 좀 푹 쉬고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푹 쉰다는 게 그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실 때 중간에 사실 쉬면 안 되고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꾸 쉬고 이거를 뭔가 정리하고 다시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계속 시간만 늦어져요. 그리고 지금 시험은 굉장히 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나온 내용을 물론 참고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울고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대로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합격하죠. 근데 다 그런 내용대로 공부해도 합격이 사실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장 위험한 점수가 사실 50점대 중반입니다.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건 또 없고, 그런데 이 계속 박스권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해보면 알지만 금방 여러분 돈 벌 것 같죠? 그 다음에 로또 3개, 4개 맞추면 금방 1등 맞출 것 같죠? 그렇지만 이 기술사 시험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시간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이 점수가 합격 때까지의 그 유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 뒤로 백하는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셨으면 이 공부는 빨리 끝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내년도 시험이 지금 굉장히 내년도 하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이제 추석 있죠. 추석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연말 빼야 되죠. 내년 연초 빼야 되죠. 그럼 내년 첫 시험을 1월 달이라고 가정하면 6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6개월이 뭡니까? 예. 그 다음에 내년 5월 달 시험이라고 가정하면 5월 달 엄청 더 촉박하죠. 그 다음에 올해처럼 내년도 시험도 7월 달에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25년도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 문제를 프리집을 만들어서 빨리 이걸 공개해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거를 굳이 합격자 발표까지 꼭 나와서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이렇게 뭐 문자를 받는다든가 꼭 PC에 들어가서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 스타트를 걸겠다, 그러면은 이게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왕 시작하는 김에 빨리 잘 끝내시고, 기회가 되시면 연구반에 오시면 지금보다 더 다양한 압박으로 여러분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학원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최종 합격자는 어디에서 계속 많이 나오는지, 뭐, 그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그 학습 분위기가 좋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반에서는, 사실 연구반에서 합격자가 안 나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연구반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17일 날 개강, 18일 날 개강하는데, 개강에 맞춰서 오실 거면 그동안에 충분히 좀 노실 거 노시고 17일부터 또는 18일부터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고 휴가 안 가신 분들은 요때 또 휴가 빨리 보내시고 그리고 가족분들하고 요때 식사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